전쟁은 육지에서 시작됐지만 바다는 이미 선택되어 있었다. 1592년 일본은 조선을 침공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아직 싸우기도 전에 바다에서 이미 갈리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다를 전장으로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바다를 길로 보았습니다. 이순신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16세기 말 동아시아를 뒤흔든 임진왜란은 단순한 조선과 일본의 군사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바다를 둘러싼 권력, 즉 제해권과 왜군 보급로의 사수와 차단을 둘러싼 총체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장을 지배한 자와 바다를 설계한 자, 이 두 프레임으로 전쟁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는 바다를 설계한 자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유산을 이어 일본을 통일한 히데요시는 내전이 끝난 군사적 잉여, 자원과 사무라이 계층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향 전환했습니다. 명정벌이라는 원대한 목표. 이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을 유지할 거대한 기획이었습니다. 그 기획의 첫 번째 관문이 한반도였고 바다는 그 기획을 현실로 잇는 고속도로였습니다. 히데요시에게 조선의 바다는 전쟁터가 아니라 물자와 병력을 나르는 통로여야 했습니다. 부산에서 내륙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보급로. 이것이 그가 설계한 승리의 방정식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20만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전무후무한 규모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조선을 빠르게 통과해 명나라로 진격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안전해야 한다는 것. 반면 이순신 장군은 전장을 지배한 자였습니다. 그는 파도와 바람, 조류와 협수, 함영과 포격각, 사거리와 시계까지 전장에서 변수가 되는 모든 요소를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우발의 공간이 아니라 계산과 반복으로 길들일 수 있는 리듬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싸우기 이전에 이기는 포지셔닝을 집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은 히데요시가 깔아놓은 고속도로를 끊어버리기로 합니다. 이순신에게 바다는 그냥 넓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조류, 바람, 섬, 그리고 좁은 수로. 그는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기는 장소를 골랐습니다. 이것을 군사 용어로 제해권 그리고 해상 거부라고 부릅니다. 조선 수군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숫자도 자원도 일본군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싸울 필요 없는 전장을 만들었습니다. 1592년 5월 7일 옥포해전. 이순신의 첫 승리였습니다. 정박 중이던 일본 수군을 기습해 26척을 격파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피해는 전무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5월 29일 사천해전, 6월 2일 당포해전, 6월 5일 당항포해전, 연전연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7월에 벌어집니다. 히데요시는 20만 대군을 보냈지만 이순신은 그들의 밥줄인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거대한 설계도와 현장의 지배자. 과연 이 승부의 디테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다를 지배하면 육지의 시간표가 바뀝니다. 히데요시는 전쟁을 설계했고 이순신은 전장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시선은 곧 바다 위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2부에서는 한산도 대첩, 거북선의 비밀, 그리고 보급로가 끊기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1000vs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